안녕.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자. 지난 시간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진 두 별의 일생을 따로 이야기해. 왜냐면 태양 정도의 질량이라는 건 되게 질량이 작은 별을 의미하는 거야. 이 우주에 말도 안 되는 수의 별 중에 태양은 질량이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해. 그래서 이 질량이 작은 축에 속하는 태양이 일생의 마지막까지 만들 수 있는 원소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보통 10배 이상 큰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에서 그냥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일생 동안 만들 수 있는 그 원소가 다르거든. 그 둘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정리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마지막에 뭐가 돼 얘는?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랬지. 마지막 앞으로 50억 년이 더 있으면 백색의 외소한 별이 돼요, 태양은. 근데 이 백색 외성은 성분이 뭐라 그랬어? 탄소 덩어리라 그랬지? 다이아몬드와 구조가 거의 비슷한,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 태양은 50억 년 뒤에는 이 모든 활동을 끝내고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 실제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즉,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생애 끝에 만들 수 있는 원소는 바로 탄소야, 탄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됐어? 됐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백색외성 노래 들어봤니? 이 중에 한두 명은 좀 이렇게 노래에 꽂히지 않았을까? 정말 이 밴드 정말 내일 최고야. 자, 넘어가자. 그럼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책에서도 10배라고 말하는구나. 미안. 착각.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 한번 해보자. 태양 같은 경우는 탄소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탄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뭐가 일어나? 또 당연히 중력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이 탄소 덩어리가 계속 작아지는데 이 탄소 덩어리끼리 또 핵융합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하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태양은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탄소에서 멈추는 거야. 요거 이해했지?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태양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탄소 덩어리까지 될 거야. 그치? 근데 그런 다음에 그 탄소 덩어리가 수축을 하다가 탄소끼리도 핵융합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개념 이해하겠지? 그래서 결국 탄소끼리도 핵융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산소도 만들고 네온도 만들고 마그네슘도 만들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규소, 황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만들어. 철. 원소 기호로는 Fe2라고 쓰는 철까지 만든다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이게 핵심이야.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그럼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탄소를 만든 다음에 계속 수축을 이어가는 것처럼 철을 만든 다음에도 여전히 수축을 이어가. 여기서 이제 철이 또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된다면 또 다음에 원소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 그렇지 못해. 질량이 아무리 큰 별이라도 이 중력 수축만을 가지고는 철을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얘가 계속 수축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 다음이 중요해. 수축하다가 뱅 해버리지. 뱅 해버려. 엄청난 폭발을 해요. 이 폭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 무슨 뜻일 것 같아? 신성이 뭐야? 새로운 별. 초신성은 완전히 새로운 별. 새로운 별을 넘어선, 초월할 초, 넘어설 초자잖아. 신성을 넘어서는 별의 폭발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완전히 새로 태어난 별의 폭발이라는 뜻이지. 이상하지 않아? 별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폭발이라며. 왜 이름이 초신성 폭발이야? 이게 재밌다고. 한 천문학자가 하늘을 관측하다가 어마어마한 별빛을 봤어. 너무 밝은 별빛. 근데 이 과학자의 표현으로 빌리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빛을 합친 것보다 밝은 빛이었대. 실제로 어느 정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별빛을 모은 별빛보다 이 초신성 폭발의 별빛이 훨씬 더 밝은 별이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별빛보다 더 밝은 별빛을 낸 거라고, 얘가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 저 정도 별빛이면 당연히 새로 태어나는 엄청 큰 별이 태어나면서 내는 별빛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폭발이었던 거지. 이것도 말랑말랑하지 않니? 이게 우주는 끔찍한 장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 수십억 년을 누가 와서 잠깐 끊어다 찍는 거야. 이어가자.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지. 수십억 년을 끊임없이 핵융합해 오던 애가 마지막에 온 힘을 끌어 모아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별들보다도 밝은 빛을 온 우주에 뿌리는 거야. 마치 내가 여기 있었다! 라고 알리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빵! 터지는 게 초신성 폭발이지. 굉장히 로맨틱하지. 우주는 너무나 무서운 장소이고 우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상상한다면 정말 너무 공포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장소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좀 이해하다 보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 초신성을 의인화하다 보면 말랑말랑해지지. 그럼 초신성 폭발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초신성 폭발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주변으로 흩뿌려져요. 무거운 원소가 흩뿌려져?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운 원소는 그 주변에 있던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우니까 질량이 더 크니까 중력이 더 크고, 그럼 옆에 있는 기체들을 모을 거고, 합쳐지면서 질량이 더 커지고, 그럼 중력이 더 커지고, 그럼 더 잘 끌어당기고, 그럼 또 질량이 더 커지고, 그럼 중력이 더 커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서 얘가 별이 되기도 하고 행성이 되기도 한다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십억 년을 핵융합해 오던, 그러다가 자기 생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여기 있었다라는 걸 알리는 것 마냥 엄청난 빛을 내면서 터지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 초신성이 자기 몸을 부서뜨리면서 흩뿌리는 것들, 그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결국 또 다른 행성, 또 다른 태양계의 씨앗이 되어준다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또 다른 것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라고.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얼마나 로맨틱하니. 이게 좀 와닿나?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원리를 바로 요 방식으로 설명하거든.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니네가 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태양계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어떤 이상한 부분이 있냐면 우리 북반구, 북쪽이 북반구 살잖아.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위에서 북반구로 내려다 본다면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모두 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 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 수성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대부분의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또 자전해. 공전은 다 그냥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뭐 이상하지 않아? 왜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이거를 바로 이거를 바로 태양계 성운설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거든. 그 태양계 성운설의 시작이 바로 초신성 폭발이야. 자, 얘기 한번 해보자. 태양의 나이가 50억 살쯤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을 더듬지? 50억 년 전쯤에, 뭐 그거보다 좀 더 전일 수 있고, 그 전쯤에 지금의 태양계 위치 바로 옆에 초신성 폭발을 할 만큼 질량이 큰 별이 있었을 거래. 그 별이 아까 말한 과정을 통해서 초신성 폭발을 했고, 그 초신성 폭발 결과 자기 몸을 부서뜨리면서 흩뿌리면서 나머지 우주로 자기 몸을 흩뿌렸고, 그 뿌린 것들에는 질량이 큰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질량이 큰 원소들이 지금의 태양계 자리에 모이면서 태양이 됐고 행성이 되었다. 즉 우리의 태양계는 그 어떤 초신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태양계의 형성에 관련된 이론 중에서 성운설이라는 거야. 태양계 성운설. 한번 그 태양계 성운설이 뭔지 한번 좀 더 해보자. 그런 식으로 흩뿌려진 것 중에 일부가 우리 태양의 중심에 있었고,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기체들이나 물질들을 모았고, 그러면서 더더더 질량이 커졌어. 근데 문제는 얘가 모이는 과정에 북반구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모였다는 거지.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모이게 된 거야. 근데 뭐 그 이유는 그때 있었던 물질의 밀도가 뭐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었을 텐데, 우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여기가 이쪽에 밀도가 많고 이쪽에 밀도가 적어서 그 밀도가 많은 쪽으로 끌려가다가 이렇게 돌기 시작했다는 거지.
뭐 이거는 어느 쪽이 돼도 상관이 없어. 다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행성도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재밌지 않니? 자, 그래서 중심부는 주변의 물질들을 흡수하면서 원시태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큰 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큰 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같이 돌면서. 그때 그 고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먼지나 티끌 같은 게 있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행성체라고 불러. 아직 행성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작은 애들. 그래서 그런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진 거지. 이런 상태로. 이제 그러다가 그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야. 막 부딪혀. 영상이 하나 있거든? 내가 이거 편집해서 중간에 넣어줄 테니까 살짝 봐봐. 그래서 부딪히면서 점점 미행성체들이 커지면서 원시 행성이 됐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시 행성이 이런 모양이었겠지?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원시 행성이 합쳐서 행성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태양계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라는 게 태양계 성운설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지. 최초의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게 재밌다고. 그렇다는 거지. 요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요렇게 점점점 원시 태양의 질량이 점점점 커졌을 거야. 근데 이 원시 태양의 질량이 아직은 수소가 핵융합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진 않았던 거지.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온도가 높아졌겠지? 그러다가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이 시작됐을 거야. 근데 그 수소 핵융합,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깊은 상상이 필요해. 그래야 재밌어. 상상하지 않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 상상해봐. 초기의 태양계 중심에 아직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지 않은 원시 태양이 있고, 온도가 아직 핵융합할 만큼 높지 않아. 그 주변에 미행성체들이 막 돌면서 지네끼리 부딪히고 흡수하면서 점점점 큰 행성이 되어가고 있었어. 지구처럼 행성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이 중심에 있는 원시 태양이 최초의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폭발이 일어나겠지. 그럼 폭발이 태양풍이라는 걸 만들어서 태양 주변으로 물질들을 확 밀어낸 거야. 요거 이해가? 상상해봐. 어떤 느낌인지. 그 전까지 조용히 돌고만 있던 애들이 갑자기 난데없는 난데없는 핵융합 폭발에 의해서 쫙 밀려날 거라고. 물질들이 밀어낼 거야.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지. 얼마나 상상해봐. 장난 아니지.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쫙 밀어냈을 거야. 그러면서 마침내 태양계가 형성됐는데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지. 이쯤 들으면 이 태양풍에 의해서 물질이 밀려나? 여기까지 들었으면 똘똘한 애들은 그 전에 배운 거랑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소름이 살짝 돋았을 거야. 야,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소름 돋지 않았겠냐?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지구형 행성이랑 목성형 행성이라는 걸 배웠어. 슬슬 기억이 나나? 지구형 행성은 수, 금, 지, 화 얘네인데, 얘는 지각의 암석이야. 딱이라고. 딱 우리가 올라가면 앉을 수 있는 땅이야. 근데 목성형 행성, 목, 토, 천, 해, 얘네는 지각이 기체라 그랬어. 목성은 지구처럼 암석이 없어. 다 기체로 돼 있어. 목, 토, 천, 해 다. 이거랑 좀 전에 설명한 거랑 어떤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최초에는 태양 주변은 지금 지각을 이루는 이런 규소,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애들이랑 목, 토, 천, 해 얘네의 지각을 이루는 기체들이 같이 있었을 거야. 혼자 있겠지. 근데 태양이 수행력을 하면서 폭발을 하면서 쫙 밀어낸다고. 옆으로 밀어냈는데, 이런 질량이 큰 애들, 규소, 철, 니켈 같은 우리 지구형 행성의 지각을 우수하는 무거운 애들은 그 태양풍에 별로 밀려나지 않았겠지. 무거우니까 별로 안 밀려나고 계속 태양 주변에 있었을 거야. 근데 수소나 헬륨 같이 질량이 작은 애들은 태양풍에 밀려서 멀리, 태양계로부터 멀리 밀려났겠지. 이게 이해 갔어?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그 태양풍에 밀려나지 않은 요런 애들이 지각이 되어서 딱딱한 고체인 지각을 갖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된 거고,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는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기화가 되는 이런 얼음이나 메테인이나 수소나 헬륨 같이 이렇게 기체들, 가벼운 애들이 태양풍에 밀려서 태양으로부터 멀리 가서 목토천해 이런 애들은 땅이 기체인 거지, 돌이 아니라. 이래서 목성 행성과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진 거야. 재밌지 않니? 안 재밌나? 자,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구에 눈을 돌려보자. 이거 빨리 하자. 다만 이것도 상상을 해야 돼. 자, 최초의 지구 상상해봐. 조그만 지구, 지금 지구가 있는 자리에 조그만 미행성체들이 되게 많았어.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끌어당기고 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딴 미행성체들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질량이 큰 미행성체가 있었을 거야. 걔를 중심으로 나머지 미행성체들이 뿌악 부딪히면서 점점점 커졌겠지. 근데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 마찰열이 생기지.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데 얘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중력 때문에 구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얘네가 그 마찰열 때문에 지각이 싹 다 녹아서 마그마가 된 거야. 꿀렁꿀렁한 액체 마그마, 엄청난 온도의 액체 마그마가 꿀렁꿀렁하면서 구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최초의 지구라고. 상상해봐. 완전 멋있지 않아? 고체가 아니야. 마그마야, 마그마. 액체라고. 근데 그 마그마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게 마그마지. 이거 실제 마그마 영상이야. 최초의 이런 형태. 지구가 이런 형태였다고. 지구 전체가.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구가 다 저런 형태로 꿀렁꿀렁 중이었다고 상상하면 엄청 재밌지.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랬던 거라고. 마그마 그랬던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미행성체겠지. 이런 식으로 마그마의 바다였던 지구에 미행성체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커졌겠지. 그러면서 지금의 지구 형태에 가까워졌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그마잖아. 마그마니까 액체다 보니까 밀도차에 의해서 무거운 건 중심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건 바깥쪽으로 떴을 거야. 그래서 무거운 철이나 니켈 같은 건 중심부로 가서 핵이 됐을 거고, 외핵이나 내핵 같은 가벼운 애들은 규소 같은 애들은 지각 바깥쪽으로 밀려와서 멘틀이나 지각이 됐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은 가운데로 갔고 산소나 규소 같은 애들은 바깥쪽으로 와서 지각이나 멘틀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점점 식겠지. 왜냐하면 더 이상 미행성체들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었을 거야. 더 이상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지구가 차가워졌겠지. 차가워지면서 식을 거야. 그러면서 지각이라는 게 딱딱하게 만들어졌겠지. 근데 여전히 지구에 물은 한 방울도 없어. 수증기는 있지만 물은 없어. 왜냐면 여전히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물 상태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 그 상태에서 계속 최초로 만들어진 화산에서 기체가 분출되면서 이런 애들이 막 뽑아질 거야. 상상해봐. 지구는 불지옥이야. 물 한 방울 없고 화산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계속 불안정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기체들은 다 날아가고 무거운 기체들이 남게 돼. 지구에. 이런 애들. 지금 지구 대기에 가장 많은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 남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과 거의 비슷한 대기 구성을 갖게 됐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여전히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없다 그랬지. 그래서 수증기가 지구를 그득 메우고 있는 거야. 바다가 없어. 아직 땅만 있어. 그러다가 지구가 점점점 식지. 식는 과정에서 이 위에 있던 수증기들이 비로 내려. 근데 비로 내리는데 땅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기화해. 또 비로 내려. 또 바로 기화해. 비로 내려. 바로 기화해. 이 과정을 수십 번, 수천 번 겪었을 거야, 아마. 그러다가 땅이 충분히 식었을 때 그 내린 비가 더 이상 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서 물로 되어버리면서 최초의 바다가 만들어졌겠지. 소름. 그 상상을 해봐. 소름이야. 그렇게 바다가 만들어진 거야. 하늘에 떠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면서 바다가 된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 아까 말한 뿜어져 나온 이산화탄소 일부는 바닷물에 넣어서 석회암이 되기도 했다는 거지. 최초의 바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구가 만들어진 거야. 나는 화학교사야. 난 화학교사이지만
내 정체성은 좀 더 난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우주도 너무 재밌고 경이롭고 이런 지구의 생성도 너무 경이롭고 물리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딱 교양 부분이야. 교양. 지금 이 교양이라고. 니네가 과학교사든 아니든 나처럼 난 과학교사가 아니었어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거든. 니네가 문과를 갈 거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경이롭냐. 오늘 여기까지. 안녕. 고생했어. 안녕.